제가 2013년도에 올린 영상 중에 힘들어도 꼭 지켜야 할 암 환자의 식이요법, 이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에 굉장히 많이 혼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식이요법 총정리하는 제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암 환우분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먹어야 될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대전제는 식이요법이 역할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은 즉 이걸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음식은 항암제가 절대 아닙니다. 음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조금은 도박적인 그런 선택이다라고 우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암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이 왜 중요하냐?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습니다. 미세암, 암씨앗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정상세포나 장기나 암은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독적으로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항상 성장하거나 전이하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환경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활성도가 달라진다. 크는 속도가 달라진다. 기능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미세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암과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을 좋아하고 정상세포는 알칼리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암은 주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선호를 하고 정상세포는 산소를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장기간 깔려 있으면 그거는 암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만성염증과 암과의 관계를 불과 기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기름 창고에 불이 나면 그 불이 금방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만성염증은 언제 생기냐? 이 만성염증 개념도 굉장히 복잡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야 되지만, 단적으로 표현하면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로를 했다. 극심한 과로가 지속이 되면 만성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가 많다. 오염이 돼서 우리 몸이 계속 오염이 되면 해독을 해야 되고, 해독도 바로 염증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이 생길 때 정상세포의 기능은 저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세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항암 체질을 만드는 거죠. 이 항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음식입니다. 진짜 우리의 음식의 문제는 이렇게 냈지만 따로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점을 따로 영상으로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음식 찾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 항염증 음식. 사실은
이것이 진짜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그냥 해당이 됩니다. 알칼리성 음식을 먹자. 주로 육류나 이런 것들은 육류,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산성 음식들이죠. 그래서 가급적 알칼리 음식을 먹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요법에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아마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공포스러우니까, 암이 공포스러우니까 식이요법을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준이 없으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식이요법 요약입니다. 유기농, 현미, 채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기 때문에 육류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 되질 않으세요. 굶는 것보다는 해로와도 먹고 버텨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체력이거든요. 체력이 바닥인데 면역 기능만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체력이 바닥이면 면역 당연히 떨어집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 면역이 마비가 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체력이 바닥이면 면역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 우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쁜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모아놨는데 그거는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한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흔히 하는 얘기로 공포심에 겁이 나니까 잘해보려고 빡세게 식이요법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의 빡세게 시작했는 분들은 3개월 못 가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쉽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 강도를 올려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거다. 그 다음에 채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잎채소입니다. 채식 그러면 풀을 많이 먹어야 채식인 줄 착각을 합니다. 물론 잎채소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미세 영양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잎채소를 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열매 위주의 채식을 하시라고 항상 권합니다. 대신에 잎채소는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먹으면 배가 뻥뻥하고 가스 많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녹즙기에 넣어서 섬유질은 버리고 액기스만 먹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량의 잎채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지구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음식 재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낙제점 없는 관리를 해라.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을 얘기를 하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까? 또 이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은 음식이 항암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내 몸 체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음식 종류에 크게 관여받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한테 맞는 식이요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식이요법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체질을 바꿔서 암이 활동을 잘 못하게 만드는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